네, 안녕하세요. 유학 읽어주는 남자 대인지인 코리아 양원영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이제 필리핀 출장을 다녀오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사실 필리핀이라고 하는 곳에 대해서 가능성 또는 그 효과가 없었다라고 생각했다면 아마 필리핀 출장을 가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저 나름대로는 필리핀에 다녀오신 분이나 또 제가 출장 다니면서 필리핀이 어, 학생들이 영어 연수하는 데 있어서의 베네핏이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필리핀에 갔었던 거고, 두 가지 형태로 저희가 체크를 했는데요. 하나는 필리핀 소재하고 있는 어학원 중에 성인 연수 프로그램과 가족 연수 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 곳, 그리고 딸락에 위치하고 있는 SME 어학원이 에이전트들을 초대해서 학교의 시스템이랑 학교 시설들을 둘러볼 수 있는 팸트립을 진행해서 제가 잠시 다녀왔습니다. 음, 오랜만에 필리핀을 방문한 거이기도 하고, 사실 한 몇 개월 됐죠. 제가 지난번 5월 달에 다녀왔으니까 한 4개월, 한 5개월 정도 됐네요. 5개월 만에 갔던 필리핀이 그렇게 많이 바뀐 건 아니지만 그래도 뭐 그 계절에 따라서 달라지는 필리핀의 모습들도 있고요. 날씨도 있고요. 또 학교들도 그 사이에 많은 것들이 좀 바뀌어져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됐는데, 필리핀이라고 하는 곳에 대해서 아직 한 번도 안 가보신 분이라면 필리핀에 대한 선입견들이 굉장히 많이 있으실 것 같아요. 뉴스라든지 다녀온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라든지. 근데 직접 갔을 때 느끼는 거는 좀 사뭇 다를 수 있다라고 하는 걸 좀 전제로 이야기를 한다면, 필리핀은 일단 한국하고 비교하면 한국보다는 환경적인 요인들이 많이 부족한 나라라고 하는 사실을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인정하고 시작해야 될 것 같아요. 예전에 제가 그 학생들이나 부모님들에게 상품에 대한 소개를 하고 또 그 나라에 대한 설명을 들었지만, 막상 그 나라에 도착하시고 나서 본인이 받았던 느낌이 다르면 컴플레인을 하시게 돼요. 당연한 거죠. 사실은 본인이 생각했던 어떤 조건과 본인이 생각했던 어떤 부분이 아니라면 당연히 이제 고객 입장에서부터 컴플레인 할 수 있는 것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의 요지는 뭐냐면, 그만큼 한국에서 그 나라에 대한 또는 그 프로그램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떠나야 된다고 하는 이야기를 꼭 하고 싶은 거죠. 제가 이제 필리핀의 클락을 통해서 바기에 올라갔는데, 올라가는 과정에 로컬 필리핀 사람들도 만나게 되고, 또 도착해서도 아침에 이제 버넨파크를 이렇게 둘러보면서 그 사람들의 라이프 스타일, 그리고 오후 시간에는 학교 외적인 곳에서 제가 식사도 하면서 길 가면서 다른 사람들하고 잠깐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도 있었고, 또 재래시장도 제가 방문해보고, 또 그곳에서 액티비티라고 추천들 많이 하시는 그 아신 지역에 있는 그 리조트 아니면 뭐 워터파크 또는 핫스프링 이런 데를 제가 방문했을 때 또 그분들과 대화 나눈 것들이 좀 있었는데요. 그리고 또 원장님들과도 되게 많은 시간들을 좀 할애하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원장님들은 그곳에 계속 사시는 분이잖아요. 그리고 그곳에서 한국 사람들에게 적합한 프로그램들을 개발해내고, 또 그 프로그램에 참여했던 많은 분들이 가시면서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를 해주셨을 거기 때문에, 그분들의 말씀을 좀 더 제가 진지하게 들으면 제가 한국에서 어떻게 그 시장을 잘 소개할 수 있을까에 대한 방법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왜냐하면 저는 필리핀 전문가는 사실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아일랜드라고 하는 곳에 살면서 어학연수에 대한 프로그램 또는 유학에 대한 프로그램을 이제 제 사업적으로 인발부하게 됐고, 그리고 몇 년이 지나고 나서 필리핀 시장을 같이 일하는 스텝이 또 다른 기회가 있을 겁니다라고 해서 제가 방문하기 시작하면서 필리핀 시장을 좀 더 보게 되었기 때문에 여전히 부족하고 여전히 공부해야만 되는 그런 환경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필리핀은 왔다 갔다 자주는 하지만 사실 연수생들처럼 뭐 3개월 또는 6개월 이렇게 지내는 경우가 아니었기 때문에 어쩌면 좀 부족한 것들이 학생들이 딱 원하는 것들에 대한 정확한 답변을 못했던 것도 사실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꾸준히 그런 것들에 대한 정보에 대한 갭을 점점 좁혀 나가는 게 에이전트로서의 제 역할이 아닐까 생각이 들었고요. 그것 때문에 이번에도 이제 가서 좀 더 많은 걸 느끼고 싶었고, 또 보고 싶었고, 또 배우고 싶어서 잠시나마 다녀올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우선적으로 이제 아이들을 동행해서 가는 가족 연수나 캠프 같은 경우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 몇 가지가 있는데 그것만 잠깐 간단히 말씀드려 볼게요. 첫째는
일단 필리핀에서는 시설이 아무리 좋다 하더라도 한국의 기준을 놓고 보면 열악합니다. 이건 인정하고 들어가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한국에서 식사하시는 여러 가지 그 식재료 또는 쌀에 대한 부분들이 한국에서 먹는 거와는 달라요. 사뭇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맛이라든지 조리 방법이라든지 아니면 식감이라든지 이거 틀리기 때문에 아이들이나 부모님이 느낄 때 식사나 이런 것들이 좀 부족하다고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도 인정해야 될 것 같고요. 세 번째는 벌레들도 생각외로 많아요. 뭐 모기부터 시작해서 뭐 클락 공항 같은 경우에도 바퀴벌레가 있더라고요. 길거리에. 그 외에 뭐 다른 여러 가지 벌레들, 유충들도 있을 수 있으니까 아이들과 동행하시는 분들은 모기 물리지 않는 거라든지 모기 기피제라든지 또는 물렸을 때 이렇게 빨리 붓지 않도록 또는 알러지 반응 생기지 않도록 치료할 수 있는 것들은 챙겨서 오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요. 제가 안경을 샤워하면서 좀 지저분해서 물로 좀 씻었어요. 그리고 나서 제가 바로 닦지를 않고 잠시 이제 다른 일 하다가 안경을 이제 닦으려고 보니까 안경이 하얗게 동그란 반점들이 막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잘 닦여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생각해 보니까 필리핀은 석회질이 있기 때문에 필터를 또 가져가셔야 되는 상황들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 들어서 어학원들이 그 필터를 제공해 주는 경우들도 있지만 이제 조금 민감한 아이들, 물에 대해서 또 어머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시다라고 하면 그 정수가 되는 연수가 되는 그런 필터들을 챙겨서 가시는 것들도 필요하다. 왜 아까 제가 처음에 이야기했던 한국과 필리핀의 상황은 환경적으로 많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최근 들어서 트렌드가 뭐 한 달 살기 또는 가족 연수, 아이들 캠프 이렇게 해서 이제 필리핀들을 많이 보내시기도 하고 직접 가시기도 하는데 이런 내용 등에 대한 부분들을 정확하게 알지 못한 채 도착하시면 첫날부터 막 짜증이 나실 수 있어요. 내가 생각했던 건 이건 아니야. 한국에서 봤을 때 사진 너무 좋았어. 근데 여기 와보니까 너무 열악해. 침대도 삐걱거려. 한국은 침대가 이렇게 좀 그 매트리스가 단단해가지고 또는 이렇게 폼을 기억할 수 있는 그런 형태인데 거기는 막 허리가 휙 치어진다든지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것부터도 불만 사항이 나오죠. 그죠? 물도 뭐 찌끔찌끔 나온다거나 화장실 물이 잘 안 내려간다거나. 그래서 우선은 눈높이를 조금 더 낮추셨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국과는 많이 부족한 환경 속에 내가 그곳에 간다. 조금 열악한 환경이긴 하지만 영어를 배울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중에 그룹으로 수업하는 것이 아닌 1대1 수업으로 우리 아이와 내가 조금 더 집중해서 단기간 내에 영어의 부족함들을 채워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전제로 약간의 불편함과 어려움은 감수하겠다. 이런 마음이 있지 않는 한 필리핀에서의 가족연수나 캠프 또는 어학연수가 100% 만족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갈 수는 없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심지어 지역마다 다르거든요. 필리핀을 다녀온 친구들이 또 다른 지역으로 갔을 때 또 느끼는 건 또 다릅니다. 그리고 시기에 따라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기가 있고 건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좀 다를 수 있고요. 날씨 변화에 대한 것들도 있고요. 제가 바기오에 있을 때는 에어컨도 없었고요. 사실 좀 추웠어요. 아침 저녁으로. 근데 제가 클럽으로 내려가니까 엄청 더웠어요. 온도가 10도 차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아이들이 땀이 많이 나서 그 피부 트러블이 생길 수 있다거나 알러지 있는 친구들은 가급적 땀이 많이 나지 않는 지역을 선택해서 가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래도 이제 바닷가 쪽이나 이런 것들을 선택하시고 싶은 분들은 이제 해양에 인접해 있는 곳들을 선택하는데 여기서 한 가지 또 주목하시고 기억하셔야 될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세부에 어학원이 있다고 해서 학교 문 열고 나가면 바로 바다가 있는 그런 곳들은 거의 없습니다. 다들 위치가 시티센터에 있어서 차 타고 1시간 반에서 2시간 가까이 나가야 해양 스포츠를 즐길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런 것도 세부라고 해서 다 같은 세부가 아니란 것처럼 클락이나 수빅, 뭐 일로일로, 다바오, 또 바기오 이런 지역들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조금은 이해하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어학원들이 제시하는 네이버 블로그라든지 카페도 있고요. 구글에 검색해 보시면 좀 더 정확하게 그 지역을 설명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많은 분들이 그러죠. 제가 다녀온 바기오는 산악지대에 있어서 고립된 지역이다. 그래서 할 게 너무 없다. 근데 사실 제가 올라가서 보니까 액티비티를 할 수 있는 게 되게 다양하게 있어요. 그걸 안 했을 뿐이죠. 그래서 덜 소개된 거고요. 근데 이제 최근 들어서 바기오에서 인접한 곳에 이제 서핑할 수 있는 곳이랑 스노클링 할 수 있는 곳들도 점점 정보들이 노출되면서 학생들이 연수하면서 주말을 이용해서 액티비티를 즐기게 되고 가족 연수나 아니면 캠프에서도 그런 것들을 활동할 수 있게 되는 그런 과정들이 만들어지고 있는데 한국에서는 정보가 제한적이다 보니까
여전히 바기오라고 하는 곳에 대한 오해들이 생길 수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번에 가서 가장 큰 제가 얻었던 가장 큰 소득은 아마 이런 것 같아요. 바기오 지역을 내가 소개는 하고 있었지만 제대로 알지는 못했구나.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조금씩 이제 영상으로 만들어서 여러분들에게 정보 공유해 드릴까 합니다. 필리핀 다녀와서 저 나름대로는 영어 공부를 할 수 있는 데 있어서 조금 더 확신을 가지고 하면 더 잘 준비할 수 있는 어학연수가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첫 번째 들었고요. 두 번째는 여전히 환경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한국에 비하면 많이 부족하다. 이것은 감수하고 가야겠다. 그리고 세 번째는 다양한 국적의 변화입니다. 물론 겨울이나 여름에 진행되는 캠프권에 대해서는 시기마다 좀 틀려요. 이번 겨울은 다국적 학생이 있을 거라 기대는 많이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왜? 학제가 틀리고 방학 기간이 틀린데 이번에는 일본 학생하고 한국 학생이 조금 있을 거라고 예상이 되고요. 그 외에 베트남이나 중국은 겨울방학이 너무 짧기 때문에 사실 거의 없을 거라고 예상을 하셔야 여러분들이 오해 없으실 것 같습니다. 뭐 국적이 다국적이어서 다양한 아이들이 오는 그런 겨울 캠프 기대하신다면 사실 그건 아닐 수 있으니까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성인 연수나 이런 프로그램에 있어서는 중동 지역에서도 오고요, 러시아 지역에서도 오고요, 심지어 유럽이나 그 외적인 지역,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지역에서도 많이들 찾아오고 있으니까 국적의 다변화가 된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한 가지만 더 언급해드리고 싶다면 최소한 2개월 이상 영어를 배우시러 가시는 분들이 계시면 세컨 랭귀지를 할 수 있는 거 하나 정도는 더 챙겨가시면 어떨까 싶어요. 예를 들어서 일본에 관심이 있으셨다 하면 일본어 기본 책자를 하나 가져가시면 좋겠고, 중국어에 관심이 있었다라고 하면 중국어 기본 책자를 가지고 가서 주말 시간을 이용해서라도 친한 친구가 있다면, 배치 멤버나 아니면 룸메이트 중에 외국인이 있다면 그 친구들에게 그 세컨 랭귀지에 대한 부분들을 취미 삼아 공부해서 올 수 있다면 그게 여러분들에게는 단순한 영어를 배울 수 있는 기회뿐만 아니라 또 주말을 활용한 또 다른 시간에 대한 여러 가지 보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아이템들이 되지 않을까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좀 친해진다고 하면 연수 끝나고 그 나라에 가보는 것도 한 방법이 될 수 있겠죠. 이번에 필리핀을 다녀오면서 제가 느꼈던 것 좀 정리해봤는데, 여러분들이 필리핀을 생각하신다면 참고하셔서 이런 내용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여전히 필리핀을 배우고 알아가고 싶은 유학 읽어주는 남자 드림진 코리아 양원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